안녕하세요. 위스키네비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사실 흥미 위주의 그런 혹은 약간 초심자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스키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김창수 위스키 채널에 우리 김창수 님이 이제 전문적인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창수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제조, 그러니까 생산, 요 관점에서 많이, 그 관점에서 많이 보고 유튜브를 찍으시는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번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이제 독립병입자 혹은 이 유통 관점에서 이제 위스키를 한번 산업을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이게 몇 편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자료들 많잖아요. 뭐, 라벨 보는 법, 뭐, 그런 이제 영상들은 많은데, 그냥 이 업계에서 쓰는 용어 위주로 한번 알기 쉽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세 편 정도의 얘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약어가 많아요. 근데 약어를 대부분 이제 알면 이 바닥 다 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약어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YS라는 개념인데 이제 Ages of Youngest Spirit. 그러니까 뭐냐면 그 통에 혹은 제품에 들어간 제일 어린 이제 스피릿이 몇 년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통에다 넣었을 때 음, 한 번에 꽉 채워서 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그 캐스크에 넣은 날짜를 의미하는 혹은 캐스크에 넣은 연도수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고요. 아마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캐스크를 합치거나 막 이래가지고 개념이 좀 섞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캐스크를 언제 넣느냐에 이제 우리가 뭐 디스틸드라고 이제 라벨에는 써 있긴 한데 그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스틸드는 언제 증류했냐잖아요. 근데 개념상 보면 증류를 언제 했냐보다는 사실 통에 언제 넣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숙성은 통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디스틸드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알기 편하게 언제 생산했다, 언제 숙성했다를 그냥 약간 오역은 아니고 약간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AYS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버비, ABB는 이제 알코올 바이 볼륨, 그러니까 해당 그 병에 혹은 이제 볼륨에 알코올이 얼마가 들어있느냐에 관련된 약어입니다. 여기 ABB는 뭐 많이 써 있죠. 라벨에도 많이 써서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고요. 대신에 ABB가 뭐의 약자냐를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헷갈리는 개념. 요거는 뭐냐면 OLA 그다음에 RLA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OLA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 위스키 뭐 한 병, 뭐 1리터, 700ml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캐스크를 얘기할 때는 뭐 배럴은 200리터다, 뭐 훅셋은 250리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스피릿이 거래가 될 때는 그 가격 책정 자체가 이제 알코올, OLA 단위로 판매가 돼요. 그래서 그 OLA 1 OLA당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류할 때 좀 항상 63도 정도의 통에 넣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스피릿은 63도에 맞춰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릿을 이제 보통 뭐 어떤 증류소에서는 뭐 70도가 넘게 나오기도 하고 뭐 60 몇 도에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 벌크 스피릿을 거래하게 될 때는 OLA라는 그냥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류소에서 스피릿을 담아서 내보낼 때 조금 더 적은 운반비로 내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OLA는 이제 최초로 측정된 알코올 도수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50리터에 그 캐스크에다가 넣었을 때 이 OLA가 160리터다라고 돼 있으면 대략 63.6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로 통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혹스헤드 캐스크 250리터에 스피릿을 넣을 때는 160리터어치만 주세요라고 하면 이 250리터를 사는 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개념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단위가 OLA예요. 리터, 그냥 스피릿 몇 리터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RLA는 뭐냐면 일단 최초에 통에다 넣었어요. 넣어서 이제 봉인을 하죠. 봉인을 해놓고 뭐 3년 뒤, 5년 뒤에 얼마나 엔젤스 쉐어가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매자, 그러니까 캐스크를 사거나 이미 캐스크를 갖고 있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를 표기해주는 지수입니다. 이게 처음엔 63.6도였다가 나중에는 몇 도가 됐는지 다시 측정했다. 다시 측정해서 이게 얼마 정도다라고 알려주는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RLA는 뭐냐면 최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LA가 만약에 내가 캐스크를 산다 혹은 뭐 스피릿을 산다 했을 때는 OLA로 판단해서 사지만 내가 담겨져 있는 위스키를 뭔가 알고 싶다, 사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RLA 지수가 가장 최근 지수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개념이 조금 나중에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판매 단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알면 현재 캐스크에 위스키가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LPA는 뭐냐면 결국 그 캐스크 안에 순수 알코올이 몇 리터가 들어있느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ABV를 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도에 LPA가 50이다 그러면 현재 그 캐스크 안에 200리터, 아니 100리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50도는 순수 알코올이고 50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50도만큼의 물이든 이제 다른 알코올 이외 성분들이 50%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LPA와 ABV를 알면 지금 캐스크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 캐스크에서 병입을 할 때 지금 현재 몇 리터 정도가 있으니까 몇 병 정도를 제품화할 수 있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틀이 700ml냐 750이냐 1000ml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뭐 필터링을 할 거냐 혹은 물을 넣을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숫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익숙하신 단어인데 그냥 혹시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NCS, 내추럴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아무런 최초에 통에 넣었을 때 이후에 아무런 물이나 뭘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NAS는 Non-Age Statement, 그러니까 이거는 숙성 연도를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매하게 되는 싱글 캐스크 제품들은 그러니까 나스 제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증류했는지 알 수 있고 언제 뺐는지도 알 수 있는 데다가 대부분 캐스크 스트렝스, 싱글 캐스크 이렇게 팔기 때문에 3년이어도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오피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맛을 위해서 이제 어린 그런 위스키에다가 조금 캐스크가 좋거나 오래된 위스키를 섞어서 맛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뭐 3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어요 해서 뭐 이렇게 표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혹은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글렌모렌지 시그넷 같은 게 있죠. 몇 년인지는 얘기 안 하고 뭐 40년, 30년 된 원액도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마케팅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싱글 캐스크 혹은 이제 독립병입자 제품들에는 이제 나스 제품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건 있죠. 독립병입자 중에서 뭐 블렌디드라든지 그냥 지역만 표기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도수를 표기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추럴 캐스크 스트렝스 관련해서 이제 한국 사정에 맞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한국에서는 오가닉이나 내추럴이라는 그런 표기를 식품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게 글렌알라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인데, 밑에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는 표기가 있죠. 이 내추럴 컬러가 이건 해외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이고, 오른쪽이 국내 유통되는 버전의 사진인데, 보시면 스티커로 가려놨습니다. 이거는 제품 출시를 할 때 내추럴 컬러라는 표기를, 그러니까 내추럴이라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내추럴 컬러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캐러멜 색소를 이제 합법적인 첨가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내추럴 컬러를 사실 표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면 내추럴 컬러라는 걸 표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표기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이제 선의의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캐러멜을 안 섞은 보틀일 수도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알기 쉬운 방법 중에 이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독일에서 판매되는 버전의 뒷면이나 밑에 면을 보면 됩니다. 이게 구글에 찾으면 뭐 모든 제품이 다 나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독일은 위스키에 첨가물을 넣는 건 상관없지만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밑에 표기가 있습니다. 그 보면 캐러멜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표기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시면 요 있죠. 여기 요거는 그냥 참고적인 자료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루프 개념을, 이게 왜 기원됐는지는 뭐 사실 다른 영상들에도 많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식은 그냥 ABV 곱하기 2가 미국식 프루프입니다. 곱하기 2 하면 돼요. 100프루프면 50도예요. 근데 이거는 쉬운데 영국식 프루프가 좀 헷갈려요. 이게 현재는 안 씁니다. 현재는 안 쓰는데 뭐 올드 보틀이나 혹은 이제 이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국식 프루프는 ABV에다가 그 4분의 7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는 80 프루프가 40도인데 그 영국식으로는 70 프루프가 40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거 글렌파클라스 105 제품이, 이게 원래 105가 프루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105프루프가 60도이기 때문에 그 글렌파클라스 105는 60도에 맞춰서 캐스크 스트렝스로 제품을 내기 때문에 그 105가 프루프를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오른쪽은 이제 그 미국 그 버번 위스키죠. 보면 100프루프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50도겠구나 하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2편에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